당뇨 환자라고 해서 피하거나 먹지 못하는 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영양팀장 이지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를 처음 진단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식사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과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된다면 식이섬유소를 좀 충분히 먹고 단백질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곡류는 도정이 덜 된 통곡류를 먹는다던가 채소류, 과일류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단백질 음식은 살코기, 생선, 가금류, 두부, 달걀 제품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유제품, 또 해조류, 특히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저희가 환자식을 준비할 때 이전에는 버섯이나 이런 열량이 적은 채소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피하거나 먹지 못하는 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좀 적게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너무 단 음식은 조금 양을 제한을 하시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함량이 많이 농축된 식재료를 예를 들자면 쌀을 분쇄해서 쌀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뭉쳐서 찐 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100칼로리의 밤량은 70g입니다. 그런데 떡은 50g 정도가 100칼로리의 열량과 똑같은 탄수화물 23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를 해 드신다 이럴 때, 그러면 떡볶이에다가 고추장도 찹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장 양념도 탄수화물이 높은 양념류입니다. 떡볶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떡 양은 조금 적게, 어묵, 골고루 채소를 넣어서 함께 드시는 게 혈당을 좀 덜 올리면서 떡볶이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과일은 주 성분이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 또 항산화 물질이나 파이토케미컬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과일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특히 당 지수가 낮은 과일, 또 전체 부피적으로 봤을 때 양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이나 사과나 배, 이런 과일들, 당 지수가 좀 낮은 과일은 자두, 복숭아 등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채소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당뇨병 학회나 이런 곳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조금 더 당도가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이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말린 과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을 드실 때에는 과일즙을 내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귤은 겨울철에 박스로 넣고 많이 드시게 되는 과일인데요. 귤의 당도도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드실 때에는 한 번에 먹을 양을 미리 정해 놓고서 일정 양만 드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습니다.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복 시기에는 우리 몸은 혈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아니면 단순당이 많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더 빠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은 식사 후에 마지막에 조금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도 가능하면 식이섬유소를 보존해서 많이 부수지 않고 내려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가는 과정에 의해서 물리적 조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도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씹어서 먹는 게 좋고요. 갈아서 먹게 되면 양적으로 좀 더 많이 먹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당뇨가 생기면 잡곡밥을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음식과 당뇨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환자분이 잡곡밥을 한 공기 먹게 되면 입으로 씹어서 부숴서 식도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을 거쳐서 다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흡수가 됩니다. 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간으로 가고요. 간에서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혈관을 타고 혈액을 따라서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혈액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식이섬유소를 많이 같이 식사와 함께 먹게 되면은 부서진 잡곡밥이 소장에서 장벽을 통과할 때 이 식이섬유소가 영양소를 감싸고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밥을 먹어서 작게 부서진 영양소는 장벽을 천천히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의 역할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혈당을 개선하는 데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어떤 환자분들은 육류 섭취를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드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살코기 아니면 뭐 가슴살이나 기름이 없는 부위를 이용해서 드신다던가, 이것을 조리할 때는 직화로 굽거나 튀김 이런 요리보다는 삶거나 조리거나 찌는 요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화 구이를 혹시 먹게 된다 하더라도 꼭 쌈을 싸서 고기만 집어 먹거나 하는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님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에 이렇게 그 공양하는 음식이 과일과 떡 이런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콩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드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육이 많이 발달하여서 고기의 질감과 비슷한 정도로 많이 대체육이 개발되어 있어서 고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습관만으로 당뇨를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식습관, 약물요법, 운동요법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되어서 혈당을 유지해야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